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헤어지며 관계를 맺습니다. 어떤 사람과의 대화는 마치 감미로운 음악처럼 편안하고 즐겁게 느껴지는 반면 어떤 대화는 마치 가시밭길을 걷는 듯 불편하고 피곤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대화를 선호하십니까? 물론 후자보다는 전자를 선호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말 예쁘게 하는 사람, 대화를 잘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특별한 공통점이 있을까요? 그들은 도대체 어떤 마법 같은 한마디로 상대방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함께 파헤쳐보고 여러분의 대화 방식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귀한 지혜를 나누어 드리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대화 기술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삶의 지혜와 통찰을 통해 더욱 풍요로운 관계를 맺고 스스로를 성장시키는 여정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부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귀한 시간에 깊은 울림을 선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더 나은 소통을 갈망합니다. 그리고 그 갈망은 때로는 깊은 좌절감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내가 하는 말은 왜 상대에게 닿지 않을까? 왜 나는 원하는 바를 명확히 전달하지 못할까? 이러한 고민들은 비단 여러분만의 것이 아닐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화의 어려움 속에서 고통받고 있으며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관계를 맺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지에 대한 해답을 찾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여러분께 그 해답의 실마리를 제공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해답은 복잡하거나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극히 단순하고 기본적인 원칙들 위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단순함 속에 담긴 힘은 실로 위대하여 여러분의 삶을 통째로 바꿀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화는 단순히 정보를 주고받는 행위를 넘어섭니다. 그것은 곧 우리의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순간이며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고 존중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대화를 잘한다는 것은 단지 언변이 뛰어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곧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고 깊이 공감하며 진정한 연결을 만들어내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흔히 유창한 말솜씨를 가진 사람을 대화의 고수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대화의 고수는 결코 쉬지 않고 자신의 이야기만을 늘어놓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며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줄 줄 아는 사람입니다. 말 예쁘게 하는 사람, 대화 잘하는 사람의 첫 번째 공통점은 바로 경청의 미덕을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상대방의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듣습니다. 단순히 듣는 것을 넘어 상대방의 말 속에 담긴 감정과 의도, 그리고 진정한 메시지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들은 눈을 맞추고 고개를 끄덕이며 때로는 가벼운 맞장구를 통해 자신이 상대방의 이야기에 몰입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태도는 상대방에게 깊은 존중과 신뢰를 전달하며 편안하고 안전한 대화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상대방은 자신이 이해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되고 그 결과 더욱 솔직하고 진솔한 이야기를 풀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경청은 단순히 듣는 행위를 넘어선 적극적인 참여입니다. 상대방의 말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질문하며 자신의 생각을 덧붙여 대화를 풍성하게 만드는 것이 진정한 경청의 자세입니다. 우리는 흔히 대화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에 급급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대화의 주도권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얼마나 잘 끌어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말 예쁘게 하는 사람들은 상대방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며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는 진정한 관심을 표현합니다. 이때 질문은 예 아니오로 답할 수 있는 닫힌 질문이 아닌 상대방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열린 질문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말 잘 보내셨어요? 보다는 주말에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무엇이었나요? 와 같은 질문이 훨씬 더 풍성한 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질문은 상대방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할 기회를 제공하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은 스스로를 더욱 개방하게 됩니다. 경청과 질문을 통해 우리는 상대방의 관점을 이해하고 그들의 세계를 엿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곧 공감으로 이어집니다. 말 예쁘게 하는 사람들의 두 번째 공통점은 바로 깊이 있는 공감 능력입니다. 그들은 상대방의 감정에 깊이 공감하고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아, 그러셨군요. 정말 힘드셨겠어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얼마나 기쁘셨을지 상상이 가네요. 이와 같은 표현들은 상대방에게 자신의 감정이 이해받고 있다는 느낌을 전달하며 이는 곧 유대감 형성으로 이어집니다. 공감은 단순히 상대방의 말에 동의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상대방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그들의 감정 자체에는 공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의견은 다르지만 내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충분히 이해해. 이와 같은 표현은 상대방의 감정을 존중하면서도 자신의 생각을 명확히 전달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공감은 대화의 깊이를 더하고 상대방과의 진정한 연결을 가능하게 합니다. 우리는 모두 이해받고 싶어 하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감정과 생각이 존중받을 때 우리는 비로소 마음을 열고 진정한 대화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말 예쁘게 하는 사람들의 세 번째 공통점은 바로 긍정적인 표현과 격려의 힘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상대방의 강점과 노력을 알아보고 진심으로 칭찬하고 격려합니다. 정말 멋진 아이디어네요. 당신 덕분에 일이 훨씬 수월해졌어요. 힘든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습니다. 이와 같은 긍정적인 말들은 상대방에게 자신감을 불어넣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합니다. 이러한 말들은 상대방의 기분을 좋게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대화에 참여하고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도록 독려합니다. 긍정적인 표현은 마치 따뜻한 햇살과 같습니다. 그것은 대화의 분위기를 밝고 긍정적으로 만들고 상대방의 마음을 활짝 열게 합니다. 또한 그들은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면을 찾아내어 표현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 일이 실패했지만 우리는 값진 경험을 얻었으니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을 거예요. 그와 같이 좌절 속에서도 희망을 발견하고 이를 통해 상대방에게 용기와 격려를 주는 것입니다. 대화 잘하는 사람들은 상대방의 길을 살려주는 말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들은 마치 상대방의 숨겨진 잠재력을 끄집어내는 마법사 같습니다. 그들의 말 한마디는 상대방에게 용기를 주고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힘을 불어넣습니다. 말 예쁘게 하는 사람들의 네 번째 공통점은 바로 진정성과 솔직함입니다. 그들은 꾸밈없이 솔직하게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합니다. 물론 이때의 솔직함은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 무례함과는 다릅니다. 그들의 솔직함은 진정성에 기반하며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와 함께 전달됩니다. 그들은 불필요한 과장이나 거짓말을 하지 않으며 자신의 약점이나 실수도 기꺼이 인정할 줄 압니다. 이러한 진정성은 상대방에게 깊은 신뢰를 주고 더욱 솔직하고 열린 대화를 가능하게 합니다. 우리는 모두 진실된 관계를 갈망합니다. 가면을 쓰고 이야기하는 사람보다는 솔직하고 진정성 있는 사람에게 더 마음이 가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진정성은 대화의 토대이며 솔직함은 그 위에 쌓아 올리는 견고한 벽돌과 같습니다. 이 두 가지가 없다면 대화는 쉽게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말 예쁘게 하는 사람들의 다섯 번째 공통점은 바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배려하는 마음입니다. 그들은 대화의 내용뿐만 아니라 대화의 방식과 타이밍까지도 섬세하게 고려합니다. 상대방이 피곤해 보이거나 바빠 보일 때는 대화를 미루거나 간결하게 요점만 전달합니다. 또한 상대방의 관심사나 배경 지식을 고려하여 적절한 비유나 설명을 사용하며 어려운 용어는 쉽게 풀어 설명해 줍니다.
이러한 배려는 상대방이 대화에 더욱 편안하게 참여하고 메시지를 더욱 효과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특정 주제에 대해 잘 모를 때는 혹시 이 부분에 대해 설명해 드릴까요? 라고 먼저 묻거나, 이것은 마치와 같습니다. 와 같은 비유를 사용하여 이해를 돕는 것입니다. 대화는 일방통행이 아닙니다. 그것은 곧 양방향 소통이며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에 대한 깊은 배려 없이는 결코 성공적인 대화를 이끌어낼 수 없습니다. 이러한 습관들은 결코 하루아침에 형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꾸준한 노력과 연습, 그리고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통해 점진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능력입니다. 결국 말 예쁘게 하고 대화 잘하는 사람들은 이 모든 공통된 습관들을 자연스럽게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이를 통해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는 마법 같은 한마디, 즉 공감과 이해, 그리고 존중이 담긴 진심 어린 말을 건넬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말 한마디는 단순한 음성 신호를 넘어 따뜻한 마음과 깊은 배려가 담긴 선물이 됩니다. 이러한 선물은 상대방의 마음을 열고 진정한 유대감을 형성하며 나아가 건강하고 행복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초석이 됩니다. 우리는 모두 더 나은 대화를 통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이 습관들을 하나씩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당장 모든 것을 바꾸려 하기보다는 작은 것부터 꾸준히 시도해 보세요. 예를 들어, 오늘 만나는 사람에게 진심으로 귀 기울여 주고 한 번이라도 더 긍정적인 말을 건네보세요. 그리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이러한 작은 변화들이 쌓여 여러분의 대화 방식에 놀라운 기적을 가져올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대화를 통해 더욱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이 여정에 동참하여 스스로를 더욱 성장시키고 주변 사람들과 더욱 깊이 연결되는 경험을 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 바로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의 잠재력은 무한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또 다른 삶의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말 예쁘게 하고 대화 잘하는 사람들이 지닌 핵심적인 공통점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단순히 지식으로만 아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실천입니다. 이러한 원칙들을 여러분의 일상 대화 속에 녹여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각 원칙들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어떻게 하면 더욱 효과적인 대화 습관으로 정착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 좀 더 심도 있게 다루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이었던 경청의 미덕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종종 상대방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다음 할 말을 생각하거나 자신의 경험과 비교하며 판단하려 듭니다. 그러나 진정한 경청은 판단을 유보하고 오직 상대방의 말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입을 다물고 있는 수동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상대방의 표정, 몸짓, 어조의 변화까지도 주의 깊게 관찰하며 그들의 비언어적인 메시지까지도 읽어내려는 적극적인 노력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어떤 이야기를 할 때 목소리가 떨리거나 눈빛이 흔들린다면 그들은 아마도 감정적으로 미묘한 상태에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때, 그 부분에 대해 많이 힘드셨군요와 같이 그들의 감정을 짚어주는 말은 단순한 정보의 수용을 넘어선 깊은 공감을 전달하게 됩니다. 또한 경청은 상대방의 말에서 중요한 키워드를 파악하고 그에 대한 추가 질문을 통해 대화를 더욱 심층적으로 이끌어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혹은 그때 어떤 감정이 드셨는지 궁금합니다와 같은 질문은 상대방에게 자신이 존중받고 있음을 느끼게 하며 더욱 솔직하고 깊이 있는 이야기를 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상대방의 마음을 여는 열쇠와 같습니다. 열린 질문을 통해 상대방은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스스로의 생각과 감정을 정리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두 번째 원칙인 깊이 있는 공감 능력은 경청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상대방의 말에 귀 기울인 후 그들이 느끼는 감정을 함께 느끼려 노력하는 것이 공감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나도 그랬어라는 식의 자기 경험 대입보다는 내가 그런 상황이었다면 정말 힘들었겠구나와 같이 상대방의 감정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공감은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친구가 실수를 해서 좌절하고 있다면 괜찮아, 다음엔 잘할 거야 라는 피상적인 위로보다는 내가 이번 일 때문에 얼마나 실망했을지 충분히 이해해. 내가 옆에서 도울 일이 있다면 언제든 이야기해줘와 같이 구체적이고 진심 어린 공감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공감은 상대방에게 심리적인 안정감을 제공하고 혼자가 아님을 느끼게 하여 다시 일어설 용기를 줍니다. 공감은 대인 관계의 가장 강력한 접착제와 같습니다. 그것은 사람들 사이의 벽을 허물고 신뢰와 유대감을 형성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 원칙인 긍정적인 표현과 격려의 힘은 우리의 대화에 생기와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우리는 무의식 중에 비판이나 불평, 부정적인 말을 더 쉽게 내뱉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말 예쁘게 하는 사람들은 의식적으로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합니다. 상대방의 작은 노력에도 정말 잘했다, 수고했어, 내 덕분이야와 같이 구체적으로 칭찬하고 인정해줍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말은 상대방의 자존감을 높여주고 더욱 발전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시험에서 기대 이하의 성적을 받았을 때 너는 왜 항상 이 모양이니? 라고 비난하기보다는 이번에는 아쉬웠지만 내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지 알아? 다음번엔 분명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야와 같이 격려와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긍정적인 표현은 단순히 기분 좋으라고 하는 빈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대방의 잠재력을 믿고 그들의 성장을 응원하는 진심 어린 마음의 표현입니다. 이러한 말들은 상대방의 마음에 긍정의 씨앗을 뿌리고 아름다운 꽃을 피우게 합니다. 네 번째 원칙인 진정성과 솔직함은 대화의 신뢰를 구축하는데 필수적입니다. 가면을 쓰고 대화하는 것은 결국 상대방에게 불신을 안겨주고 관계를 표면적으로 만들 뿐입니다. 물론 솔직함은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선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되 나는 라고 느낀다와 같이 주어와 감정을 명확히 하여 전달하는 나마이너스 메시지 화법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행동에 대해 불만이 있다면 너는 왜 항상 그렇게 행동해? 라고 비난하기보다는 나는 내가 그렇게 행동했을 때 한 감정을 느꼈어와 같이 자신의 감정을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상대방이 방어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줄이고 문제를 함께 해결하려는 건설적인 대화를 유도합니다. 또한 진정성은 자신의 실수나 약점을 인정하는 겸손함에서도 비롯됩니다. 완벽한 사람보다는 인간적인 매력을 가진 사람에게 더 마음이 가는 법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도움을 요청할 때 오히려 상대방은 여러분에게 더욱 친밀감을 느끼고 마음을 열게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원칙인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배려하는 마음은 대화의 성공 여부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른 배경과 경험을 가지고 있기에 같은 상황을 다르게 해석하고 다른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대화 잘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합니다. 그들은 상대방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려 노력하며 자신의 생각만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어떤 주장을 펼칠 때 즉시 반박하기보다는 당신은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어떤 점에서 그렇게 느끼시는지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와 같이 질문하며 상대방의 논리와 감정을 이해하려 노력합니다. 또한 대화의 주제나 방식이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지는 않을지, 혹은 대화하는 장소나 시간이 적절한지 등 세세한 부분까지도 배려합니다. 이러한 배려는 상대방에게 이 사람은 나를 존중하고 있구나라는 인상을 주며, 이는 곧 깊은 신뢰와 편안한 대화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상대방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그들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질 때 비로소 진정한 소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대화는 단순한 기술이 아닌 우리의 인격과 태도를 반영하는 예술과도 같습니다. 앞에서 언급된 5가지 원칙들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하나하나가 중요한 퍼즐 조각처럼 대화의 전체 그림을 완성합니다. 경청 없이 공감할 수 없고, 공감 없이 진정한 긍정적 표현은 공허하며, 진정성 없이 모든 것은 모래 위에 지은 성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바탕에는 상대방에 대한 깊은 배려와 존중이 깔려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원칙들을 한 번에 완벽하게 실천하려 애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노력하고 스스로를 성찰하며 발전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어쩌면 오늘 여러분이 처음으로 진심으로 귀 기울여 들은 상대방의 말 한마디가, 혹은 처음으로 진심을 담아 건넨 칭찬 한마디가 여러분의 삶과 관계에 예상치 못한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대화는 연습입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고 타인의 반응을 살피며 더 나은 소통 방식을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실수하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용기입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능력이 있습니다. 더 나은 소통을 통해 더 나은 관계를 맺고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여정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이 모든 지혜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대화는 분명 한 단계 더 성장할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은 실천입니다. 아는 것을 넘어 행동으로 옮길 때 비로소 변화가 시작됩니다. 지금 당장 오늘 여러분이 만날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귀 기울여주고 따뜻한 격려의 말을 건네며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작은 실천들이 쌓여 여러분의 대화는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여러분의 잠재력은 무한하며 더 나은 소통을 통해 더 풍요로운 삶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 지혜로운 습관들을 여러분의 일상에 적용하여 진정한 대화의 달인으로 거듭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를 통해 여러분의 삶이 더욱 아름답고 의미 있는 이야기들로 가득 차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대화가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것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용기 있는 한 걸음이 여러분의 미래를 바꿀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또 다른 삶의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누군가에게 진심을 다해 잘해주었는데 돌아오는 것은 고마움이 아니라 오히려 무시나 당연시하는 태도였던 적 말입니다. 내가 더 베풀고 더 이해하려 노력할수록 상대방은 나를 만만하게 보고 함부로 대하는 것 같은 씁쓸한 기분. 마치 내가 착한 사람이라는 이유로 오히려 손해를 보는 듯한 불합리함에 깊은 상처를 받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특히 가족, 친구, 직장 동료와 같이 가깝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서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될 때의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왜 타인의 무례함에 이토록 마음 아파해야 하는 걸까요? 왜 나의 선의가 때로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는 걸까요? 오늘은 바로 이러한 고민, 즉 잘해줄수록 나를 무시하는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과 실질적인 해법을 함께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인간관계의 기술을 넘어
우리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철학적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 잠시 모든 것을 멈추고 이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소중한 마음이 더 이상 상처받지 않도록, 그리고 당신의 진심이 진정으로 가치 있는 곳에 쓰일 수 있도록 말입니다. 잘해줄수록 나를 무시하는 사람들, 그들의 심리는 과연 무엇이며 우리는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해야 할까요? 왜 어떤 이들은 타인의 호의를 당연한 권리처럼 여기게 되는 것일까요? 이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먼저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더불어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며 관계 속에서 성장합니다. 그러나 모든 관계가 우리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관계가 우리를 지치게 하고 심지어는 상처 입히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가 진심을 다해 잘해준 상대방으로부터 무시당하는 경험은 가장 큰 실망감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놓였을 때 우리는 종종 내가 무엇을 잘못했나? 내가 너무 만만했나? 와 같은 자책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착하게 사는 것이 바보 같은 일인가? 라는 회의감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문제는 당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심리적 문제 혹은 잘못된 관계 인식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신의 선의와 친절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며 문제는 그 선의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오용하는 상대방에게 있음을 분명히 인지해야 합니다. 그럼 잘해줄수록 우리를 무시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의 심리를 이해하는 것은 문제 해결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첫째, 그들은 당신을 만만하게 보는 심리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당신이 너무 너그럽고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지 않으며 거절하는 데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상대방은 당신을 쉽게 대할 수 있는 존재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부드러운 솜털을 가진 강아지에게 함부로 대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당신의 친절함이 오히려 약점으로 비춰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심리는 상대방이 당신의 인내심을 시험하거나 당신의 호의를 이용하려 들 때 더욱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그들은 당신의 반응을 살피며 자신들의 행동이 어디까지 용인될 수 있는지를 탐색합니다. 당신의 관대함은 그들에게 무례함을 위한 면허증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둘째,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착각하는 심리가 작용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당신의 도움에 감사함을 표했을지라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들은 당신의 호의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됩니다. 마치 매일 아침 뜨는 해를 보며 감사하기보다 당연히 떠야 하는 것으로 여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인간의 습성 중 하나로 익숙함 속에서 감사함을 잊어버리는 경향에서 비롯됩니다. 당신의 배려와 친절이 일상화될수록 상대방은 그것이 당신의 선택이 아닌 마치 자신의 권리인 것처럼 착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당신의 노고나 희생을 인지하지 못하며 당신이 베푸는 모든 것이 자신에게 당연히 주어져야 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그들이 진정한 상호 존중의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셋째, 극단적으로 이기적인 심리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타인의 호의를 오직 자신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만 생각하며 상대방의 감정이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욕구와 목표만을 우선시하며 타인의 희생을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이러한 유형의 사람들은 공감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며 관계를 주고받음의 개념이 아닌 일방적인 받음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은 타인의 감정을 읽거나 이해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며 자신의 필요에 따라 언제든 타인을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이기심은 그들 자신의 내면적 공허함이나 불안감에서 비롯될 수도 있지만 그 결과는 항상 타인에게 상처를 주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넷째,
자존감 결핍과 열등감에서 비롯되는 무시입니다. 진정한 자존감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종종 타인을 무시함으로써 자신의 우월감을 확인하려 합니다. 마치 작은 새가 큰 새 앞에서 목청껏 소리 지르며 자신의 존재를 과시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열등감을 느끼는 사람들은 타인을 깎아내림으로써 자신의 가치를 상대적으로 높이려는 경향을 보입니다. 당신이 잘나거나 행복해 보일수록 그들의 내면에 숨겨진 열등감이 자극되어 당신을 무시하는 행동으로 표출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의 불안정한 내면을 감추기 위해 타인을 공격하거나 깎아내리는 방어기제를 사용합니다. 그들에게 당신은 자신의 부족함을 투영하는 거울이 되기도 하며 그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불편할 때 당신을 무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째, 자기애성 성격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이들은 자신에게 강한 인정 욕구를 가지고 있으며 타인에게 칭찬과 관심을 받으려는 경향이 매우 강합니다. 만약 당신이 그들의 기대만큼 자신을 우러러보거나 칭찬하지 않으면 그들은 당신을 경멸하거나 무시하는 태도를 보일 수 있습니다. 이들에게 관계는 자신을 비추는 거울과 같아서 그 거울이 자신을 아름답게 비추지 않으면 그 거울을 부수려 합니다. 그들은 타인을 자신을 돋보이게 하는 도구로 여기며 당신이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때 불만을 표출합니다. 그들의 세계는 오로지 자신을 중심으로 돌아가며 타인의 존재는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수단에 불과합니다. 여섯째, 불안감과 엄격한 잣대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내면에 불안과 열등감을 가진 사람들은 상대방보다 위에 서야만 안심하는 심리 상태를 보입니다. 그들에게 타인은 경쟁의 대상이며 자신이 우위에 서지 못하면 불안감을 느낍니다. 이러한 불안감은 타인을 통제하려는 욕구로 이어지기도 하며 당신을 무시함으로써 자신의 통제권을 확인하려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에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사람들은 타인이 자신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만큼 타인도 완벽해야 한다고 여기며 조금이라도 부족한 모습을 보이면 쉽게 경멸하는 태도를 취합니다. 이러한 유형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도 가혹하며 그 가혹함을 타인에게도 적용하려 합니다. 그들의 무시는 당신의 부족함 때문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왜곡된 기준과 불안정한 내면에서 비롯된 것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심리를 가진 사람들이 보이는 구체적인 특징들은 무엇일까요? 그들은 종종 타인의 의견이나 감정을 존중하지 않고 무시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당신이 어떤 말을 하든 어떤 감정을 느끼든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자신의 생각만을 고집합니다. 대화에서 당신의 말을 끊거나 당신의 의견을 비웃거나 아예 듣지 않는 것처럼 행동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기 중심적인 태도를 보여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하며 타인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자신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타인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을 회피하고 타인에게 전가하는 모습도 자주 목격됩니다. 그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대신 항상 외부 요인이나 타인에게서 원인을 찾으려 합니다. 더 나아가 그들은 감정 표현에 미숙하여 자신의 진정한 감정을 적절하게 표현하지 못하고 억누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감정적 미성숙은 타인과의 건강한 관계 형성을 방해하며 결국 타인을 무시하는 방식으로 표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무시당하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어떤 특징을 보일까요? 우리는 종종 거절을 못하고 억지로 남의 부탁을 들어주는 일이 많으며 나의 기분보다 상대방의 기분을 먼저 살피는 눈치를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특징들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우리를 더욱 만만하게 여기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괜찮아, 내가 좀 더 참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며 자신의 감정을 외면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자기 희생적인 태도는 단기적으로는 갈등을 피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우리 자신의 자존감을 갉아먹고
상대방의 무례함을 더욱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자신의 감정을 외면하고 상대방의 기대에 맞추려 애쓰는 과정에서 자신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는 가장 중요한 질문에 도달했습니다. 잘해줄수록 나를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단순히 상황을 회피하거나 감정을 억누르는 것을 넘어 적극적이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첫째, 단호한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무례한 행동에 대해 분명하게 싫다는 의사를 표현하고 단호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우리의 친절함이 상대방에게는 만만함으로 비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단호함은 당신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상대방에게 더 이상 당신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것입니다. 이는 결코 공격적인 태도가 아니라 자기 존중의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당신의 말을 끊거나 비웃을 때 제 말이 끝나지 않았습니다라고 단호하게 말하거나 저는 당신의 그런 태도가 불쾌합니다라고 명확하게 의사 표현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단호함은 상대방에게 당신이 더 이상 만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각인시킬 것입니다. 둘째, 경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소중히 여기고 감정적인 경계를 명확히 설정하여 타인이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당신의 시간, 에너지, 그리고 감정은 소중한 자원입니다. 이를 무분별하게 낭비하는 것을 멈추고 당신의 경계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접근을 허용하지 마십시오. 이는 마치 당신의 집에 울타리를 치는 것과 같습니다. 울타리는 안전을 제공하며 불필요한 침입을 막아줍니다. 당신의 개인적인 공간과 시간을 존중하지 않거나 당신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 명확하게 아니오라고 말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당신의 경계를 허무는 사람은 결국 당신을 함부로 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자존감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가치를 인식하고 자존감을 높여 타인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타인의 무시가 당신의 가치를 훼손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타인의 부정적인 평가에 쉽게 흔들리지 않으며 자신을 보호할 줄 압니다. 스스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이야말로 타인의 무시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입니다. 자신만의 강점을 찾고 스스로를 칭찬하며 당신의 성취를 인정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당신의 자존감이 단단해질수록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더욱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넷째, 관계 재정립 혹은 거리두기입니다. 상호 존중이 없는 관계는 제고하고 건강한 관계를 맺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당신의 정신 건강을 해치는 관계라면 과감히 거리를 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모든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십시오. 때로는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줄이기 위해 관계의 재정립이나 심지어 단절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행복과 평안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십시오. 모든 관계가 당신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오히려 독이 되는 관계는 단호하게 정리함으로써 당신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당신의 에너지를 갉아먹는 관계는 줄여나가야 합니다. 다섯째, 감정 표현에 솔직해지는 것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억누르지 않아야 합니다. 당신이 불편하거나 불쾌하다면 그것을 명확하게 표현하십시오. 당신의 감정을 억누르는 것은 결국 당신 자신을 해치는 행위입니다. 솔직한 감정 표현은 상대방에게 당신의 경계를 알리고 더 나아가 건강한 관계를 위한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감정 표현은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공격하는 방식이 아닌 나 메시지를 사용하여 자신의 감정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 때문에 화가 난다보다는 당신의 그런 행동으로 인해 제가 화가 납니다와 같이 표현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는 용기는 건강한 관계의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여섯째, 가치관 재정립입니다. 자신이 왜 특정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지 살펴보고 타인에게도 다양한 가치가 있음을 인정하는 것과 동시에 당신 자신의 가치관을 확고히 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친절과 배려가 모두에게 통하는 만능 키가 아니라는 것을 받아들이십시오. 모든 사람에게 잘해줄 필요는 없으며 자신의 친절과 배려를 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에게만 베풀어야 합니다. 부탁하지 않은 친절은 때로 상대방에게 부담이 되거나 당신을 만만하게 보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귀중한 자원인 친절과 배려를 아껴서 진정으로 그 가치를 아는 사람들에게만 사용하십시오. 당신의 선한 마음을 모든 이에게 낭비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호의를 감사히 여기고 존중하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해야 합니다. 일곱째, 만만하게 보이지 않기 위해 당당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의 자세, 말투, 시선 등 비언어적인 표현 또한 중요합니다. 어깨를 펴고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말하며 상대방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십시오. 이러한 당당한 태도는 상대방에게 당신이 존중받을 만한 존재임을 무의식적으로 전달하게 됩니다. 불필요하게 자신을 낮추거나 겸손한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여덟째, 마지막으로 나를 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의 친절과 배려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에게만 활용하십시오.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나의 귀중한 자원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자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입니다. 당신의 에너지를 긍정적인 관계에 투자하고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 관계에서는 과감히 에너지를 회수하십시오. 이러한 변화는 결코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건강하게 만드는 현명한 선택입니다. 당신의 행복과 평안이 그 어떤 관계보다도 우선되어야 함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에너지는 한정적이며 이를 어디에 사용할지는 오직 당신만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타인을 무시하는 행동은 그 사람의 문제이지 당신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은 그들의 행동에 대해 자신을 탓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사랑받고 존중받을 자격이 있는 존재입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 스스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인간관계를 위해서는 상호 존중과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만약 어떤 관계가 당신에게 지속적으로 불행과 상처를 안겨준다면 그 관계를 제거할 용기를 가지십시오. 당신의 삶은 소중하며 당신은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타인의 무례함에 상처받거나 자신의 선의를 후회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은 당신이 더욱 강하고 현명한 사람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어떠한 행동을 하시겠습니까? 아마도 이 순간부터 당신은 자신을 더욱 소중히 여기고 당신의 경계를 존중하며 당신의 진심을 아는 사람들에게만 온 마음을 다하는 지혜로운 삶을 선택할 것입니다. 당신의 변화는 당신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당신 주변의 건강한 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부디 이 강연이 당신의 삶에 작은 등불이 되어 당신이 앞으로 걸어갈 길을 밝혀주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존엄성과 행복을 지키는 용기 있는 발걸음을 내디디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강연을 통해 얻으신 지혜를 바탕으로 당신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들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내면에 숨겨진 강인함을 발견하고 그것을 세상에 당당히 드러내십시오. 당신은 그럴 자격이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